Every night, I dream the same dream. The nightmare begins. 닥터 스트레인지의 2편, 제목부터 휘황찬란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이번 주에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취시까지 가능해진 상황에서 처음으로 개봉한 대작 블록버스터 영화라서 오랜만에 극장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개봉 첫 회차로 극장에 달려가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블의 영화들은 지난 영화들만 차근차근 봐왔으면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We should tell him the truth. 그런데 이번 닥스 2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 줄여서 MCU라고 말하는 지난 마블의 극장판 영화뿐만 아니라 일부 TV 시리즈의 내용까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블의 골수팬이 아니더라도 이번 영화를 불편함 없이 보실 수 있도록 닥스 2편을 보기 전에 알아야 할 마블의 지난 이야기들을 정리해봅니다.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에 지난 마블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입니다. 마블의 거대한 세계관은 그리 연관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다른 영화의 줄거리가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개봉한 마블의 새로운 영화들에 큰 관심이 없었던 관객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번 영화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가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닥터 스트레인지의 캐릭터와 능력, 또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닥터 스트레인지 1편을 봐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더불어서 이번 2편이 시기적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타노스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 대한 기초 지식은 필수라 생각됩니다. 특히 엔드게임을 통해서 시간여행과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이 MCU에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멀티버스를 전면으로 내세운 이번 영화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기초는 엔드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블의 영화 중에서 작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역시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에서 비롯된 멀티버스의 중첩이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영화의 주요 사건이 멀티버스인데다가 바로 이전에 개봉한 영화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의 이야기가 이번 영화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전체적인 줄거리나 흐름으로 볼 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보지 않았더라도 이번 닥스 2편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멀티버스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고 이 멀티버스를 교란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리 경험했었다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The multiverse is a concept about which we know frighteningly little. Multiverse is real. 더불어서 코로나 사태에 극장 개봉이 연기되거나 VOD 동시 개봉으로 직행했던 최근의 영화들 블랙 위도우나 상치, 이터널스 같은 영화들은 이번 닥스 2편의 이야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마블의 영화 흐름을 대략적으로 따라오셨던 관객들이라면 최근 2-3년간 신작을 보지 못하셨더라도 이번 영화를 보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 닥스 2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블의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TV 시리즈 완다비전입니다. 스포일러의 우려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완다의 캐릭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닥터 스트레인지 본인만큼 이번 영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완다, 스칼렛 위치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완다의 캐릭터는 그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사건들과 엔드게임 이후에 그녀에게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녀의 숨겨진 이 과거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9편으로 이루어진 TV 시리즈 완다 비전입니다. 완다 비전의 시작은 흑백 TV 속 시트콤으로 시작됩니다. 슈퍼히어로 장르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코미디 장르 속에서 완다 비전은 아주 평범한 중산층 부부로 두 쌍둥이 아들까지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모든 장면들은 실제가 아닌 TV쇼의 한 부분이었고 이 TV쇼 전체가 완다가 마법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시트콤이 만들어진 데는 완다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완다와 오빠 피에트로는 소코비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살던 마을은 언제나 내전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동네였는데요. 영화 DVD를 판매하던 아버지는 바깥이 시끄러워질 때면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틀어주면서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다가 가장 좋아하는 시트콤인 딕 반다인 쇼를 보던 중에 갑작스런 폭격으로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스타크사에서 만든 폭탄을 눈앞에 두고 이틀 동안 매장되어 지내게 되죠. 이때 여전히 틀어져 있던 흑백 화면의 시트콤을 보면서 이 모든 현실이 사실은 꿈일 거라 상상하며 버티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완다의 마음속에는 이 시트콤의 세계가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소코비아 사태에서는 마지막 혈육인 오빠를 잃고 아프리카 사태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완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건 다름 아닌 비전이었죠. I apologize. I don't mean to intrude. 이 비전과 처음 본 TV 프로그램도 바로 시트콤이었습니다. Sorry. Pardon. No, it was funny. 타노스와의 전쟁이 끝난 어느 날 완다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비전의 잔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어벤져스 본부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비전의 잔해가 연구 대상이 된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비전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차 안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봉투에는 완다와 비전이 함께 미래를 설계했던 집터의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뉴저지 한적한 시골 마을 한켠에 자리 잡은 이 집터를 보던 완다는 밀려오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는데요. 마을 전체를 마법으로 뒤덮어서 자신이 바라는 이상향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시트콤의 마을과 아름다운 집, 거기에 평범한 가장이자 남편으로서의 비전과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함께하는 시트콤 같은 생활이 이곳 웨스트뷰라는 마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법으로 만들어진 이 마을에 하나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완다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마법을 거두어버리면 비전과 아이들 모두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So long, darling. 웨스트뷰를 떠난 완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다는 어둠의 마법을 통해서 수많은 멀티버스를 탐색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지금 이 현실에서는 마법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아이들이었지만 무한한 멀티버스 어디엔가 실제로 자신의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우주에선가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발견하게 되면서 완다 비전은 끝이 납니다. 완다비전은 9편으로 이루어진 TV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을 짧은 설명으로 압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닥스 2편을 보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로 지금까지 자신의 힘의 원천과 한계를 알지 못했던 완다가 완다비전 시리즈를 통해서 마법사의 끝판왕격인 스칼렛 위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까지 MCU에서도 완다의 파워는 최강 수준이었지만 완다비전 이후 스칼렛 위치가 된 완다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은 완다에게 마법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멀티버스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은 그 아이들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아이들이 있는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멀티버스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완다비전 이후 우주 최강의 힘을 가진 스칼렛 위치가 풀어야 될 숙제는 하나뿐입니다. 멀티버스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아니, 좀 더 쉽게 생각해보면 이 능력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을까? It doesn't seem fair.